여러분은 2019년과 2020년 우리 사회를 덮쳤던 그 거대한 슬픔을 기억하십니까? 화려한 조명 아래 누구보다 빛났던 청춘들이 차가운 여론의 칼날에 베어 쓰러져갔던 그 현장에는 언제나 실시간 검색어라는 자극적인 순위표가 있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수백만 명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몰아넣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둔갑시켰던 그 번호표는 결국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분노와 반성 속에 포털 사이트들은 앞다투어 이 위험한 서비스를 폐지하며 다시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금 익숙하면서도 불길한 숫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시절의 아픔은 충분히 치유된 것일까요? 최근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트렌드 혹은 진기 주제라는 교묘한 명칭을 내세워 실시간 검색어와 유사한 서비스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의 흐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과거의 실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특정 키워드에 트래픽이 몰리는 순간 알고리즘은 이를 포착해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는 다시 더 큰 호기심과 클릭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과거 우리가 목격했던 자극적인 루머의 확산 속도와 현재의 트렌드 반영 속도는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이를 운영하는 기업의 철학은 과연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포털들은 왜 이토록 거센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과거의 유령을 다시 불러낸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처참한 실적 부진과 플랫폼 영향력의 급격한 하락에 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영상 플랫폼의 주도권을 빼앗긴 국내 포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류 시간은 급감했고 광고 수익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을 다시 포털 안으로 가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지금 당장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미끼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명목하에 과거의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 것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의 부활은 단순히 정보의 나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론 조작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창구를 다시 열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익 집단이 조직적으로 검색량을 늘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제를 상위권에 올리는 행위는 이미 과거에도 숱하게 목격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필터링을 한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집단적인 욕망과 악의적인 조작을 완벽히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한번 왜곡된 정보가 트렌드라는 권위를 입고 대중에게 전달될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미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위험한 도박판에 초대된 셈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서비스가 가져올 심리적 전염성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수가 관심을 갖는 것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털이 제시하는 순위는 사용자들에게 지금 이걸 모르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게 만듭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실시간 순위는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연예인들을 향했던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이 실검을 타고 확산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일반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이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퍼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포털은 플랫폼 제공자라는 방패 뒤에 숨어 그들이 만든 알고리즘이 뿜어내는 독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말합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 위에서 추출된 것이라면 그것을 과연 정당한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실적 개선을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자극과 순위를 선택한 것은 기업가 정신의 실종이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사용자를 자극적인 콘텐츠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6년 전 우리가 흘렸던 눈물은
단순히 연예인 개인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잔인한 시스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었음을 기업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 기형적인 서비스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용자들의 몫입니다. 포털이 내놓은 자극적인 키워드에 휘둘리지 않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클릭하는 그 한 번의 손가락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이 수익만을 쫓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려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비극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검색어 순위 뒤에 숨겨진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